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교재 104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타 방식 문제죠. 그러니까 기타 방식 문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전형화된 몇 가지 유형을 봤는데 그에 관계없이 그냥 미지수를 정하고 1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식을 만들면서 정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 보시면 이제 컵 A, B가 있다. 각각 650ml, 450ml가 있다. A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B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의 3배가 되도록 B컵에서 A컵으로 옮겨야 된다. 물의 양은. 뭐 이건 아주 쉽네요. 그지? 자, A컵은 이제 650이고 B컵은 450이니까 자, B컵에서 A컵으로 옮겨야 될 텐가 여기다 마이너스 X라고 여기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자, 이것과 이것의 3배니까 3배 이렇게 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X값을 구하면 되니까 뭐 이것은 뭐 그냥 뭐 암산은 아니지만 뭐 잠깐의 뭐 시간만 된다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여기 문제가 조금 좀 잘못됐는데 이런 얘기죠. 자, 노새와 당나귀가 짐을 지고 가는데 당나귀가 자신의 짐이 더 무겁다고 불만이 가득하다. 이때 노새는 당나귀에게 이제 다음 같은 말을 한다. 내가 네 짐을 하나 갖고 오면 내 짐은 네 짐의 2배가 되고 내 짐을 내가 하나 갖고 가면 내 짐을 내가 하나 갖고 오면 우리 짐은 같아진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되냐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바꾸기 바랍니다.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짐을 이제 하나 갖고 가면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하나 갖고 오면 이건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 짐을 하나 갖고 가면 그래서 이거 서로 반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우고 이거로 좀 바꾸면서 여러분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해보세요. 이것도 뭐 간단 방식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과 해보시 바랍니다. 자, 노새의 짐을 이제 우리가 X라고 보는 거죠. X. 그리고 당나귀 짐을 Y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새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지? 노새가 주어가 X가 얘기하는 겁니다. Y한테. 그래서 말대로 뭐 시간을 줘도 뭐 똑같이 뭐 어렵지 않게 구하니까 자, 내가 내 짐을 하나 갖고 오면 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하나 줄어드는 거고 이것은 이제 2배가 된다는 거고 이렇게. 자, X 플러스 1은 그러니까 노새가 당나귀한테 하나 갖고 오면 2배가 되는 거고 내 짐을 내가 하나 갖고 가면 그러니까 이것은 X 마이너스 1은 Y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내 짐을 얘가 하나 갖고 가면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제 일반적인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이제 앞에서는 1차 방정식이라면 이제 이것은 2원 1차 아까는 1원 1차라면 이건 2원 1차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연립 방식을 풀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Y값을 구한 건 X값을 구하건 먼저 구한다면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는 걸로 합시다. 그 외에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시험을 앞둔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우리가 진도상 이제 다 자세히는 보지 못하지만,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유형을 한번 볼까요? 7번. 자, 3명의 학생이 있다. 각각 2명씩 몸무게를 재었더니 54, 60, 56이었다. 가장 무거운 학생은 뭐냐? 그러니까 3명이 A, B, C가 있다면 이제 A와 B를 더하면 54, 그리고 B와 C를 더하면 이것은 60, 그리고 C와 A를 더하면 이것이 바로 56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거의 힌트예요. 이게 거의 힌트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사람뿐만 아니라 3사람의 몸무게를 모두 구할 수 있겠죠. 3사람의 몸무게를 모두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식을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금 이걸 더합니다. 더하면 이제 A와 B의 2배가 나오죠. 2배씩 나오고 이걸 더하면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제 6, 4가 되고 10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10이 돼서 55 바로 170이네요. 170.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이제 이것은 170의 절반이니까 85가 되겠죠. 85. 자, 이게 85가 되니까 이제는 A 플러스 B가 54니까 이제 C를 구할 수 있죠. C는 85 마이너스 54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서는 A를 구할 수 있죠. A는 85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B를 구할 수 있죠. B는
85 마이너스 56이 될 겁니다. 56. 그래서 여기서 몸무게가 가장 무거운 사람은 가장 작은 걸 빼는 거죠. 가장 작은 거. 여기서 이걸 빼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1이 되겠네요. 요건 이제 31. 요건 이제 25가 되는 거고, 요건 이제 29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장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이제 31이 되는 거고, 가장 가벼운 사람은 이제 25가 되는데, 각각 31, 25, 29로 이제 답이 나와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중학교 때 한 번씩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과 박례시에 관한 일반 형태를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것이 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관한 뭐 간단한 유형을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48과 70이 좀 이따 나와주는 문제인데, 48과 70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란다면,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죠. 물론 이제 각각을 인수분해, 인수정리 아니라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개씩을 구할 때 이제 이렇게도 구합니다. 그래서 공약수를 구하죠, 공약수. 먼저 2를 가더라면 요 4도 될 것 같은데, 일단 2가 들어가면 이제 24가 되고, 이것은 2, 3인 6, 이게 36이 되죠. 2로 나누면. 자, 2로 나누면 또 12가 되고, 이것은 18이 되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것은 2, 6이 되고, 이것은 2, 9가 되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이제 3, 2는 6, 3, 3,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에다가 여기 8인가 3, 8이 24죠. 그러니까 이 48이라는 수는 여기 24 곱하기 2고, 72는 24 곱하기 3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것이 서로 소일 때, 서로 소란 말은 더 이상 공약수가 없을 때, 이 앞에 것은 이제 우리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공약수 중에서 최대.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있는 인수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24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는 24, 최소 공배수는 이제 이렇게 6을 곱하니까, 그지? 6, 4, 24에 6, 22, 144가 됩니까? 자, 아무튼 이제 최소 공배수는 이제 좀 이따 나올 테니까 최소 공배수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전부 다 곱한 것이 최대 공약수. 여기다 2, 3을 다시 곱한 것은 이것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대수인한 가장 많은 이런 부분 문제, 그리고 공통수로 나누어지는 수, 그중 가장 큰 수,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수 중 가장 큰 수, 그리고 또한 직사각형 중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쪼개지는 문제,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 최대 공약수가 관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조금 응용된 문제가 1번이 나오는데 1번이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그리고 최대 공약수냐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냐, 이것도 사실은 약간 좀 훈련이 필요하고 좀 연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중학교 문제, 중학교에 나왔던 이제 수학 문제인데 여러분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다음 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1번은 이제 이걸 이용하는 문제인데 좀 어려워요. 감은 50개, 배는 69개, 사과는 77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는데, 감과 사과는 2개와 8개가 남고, 배는 3개 부족하다. 과일을 받는 사람 중에 받는 사람은 최대 몇 명인가?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각각, 나눠 갖는 감과 배와 그리고 사과의 개수는 각각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과일을 받는 사람의 최대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자죠. 감과 배가 사과를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과 배와 사과의 어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대 몇 명인가 라고 하는 거니까, 과일을 받는 사람은 최대 몇 명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까 이제 24가 나왔는데, 뭐 24가 안 나오더라도 여기는 뭐 12 곱하기 2가 나오고, 여기 12 곱하기 3이 나오고, 12 곱하기 5가 나왔다 합시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됐다면, 그러니까 지금 2와 3과 5는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12가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감은 곱하기 이것이 24개고, 이것은 36개고, 이것은 60개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전 과정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감이 이거 곱하면 이거 24개,
얘는 36개. 이것이 이제 5조 6시가 있을 때, 그럼 이때 이제 최대로 몇 명한테 감과 배, 사과는 몇 개씩 나눠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자,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그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의 최대 공약수는 이게 되는 겁니다. 12. 그때 2, 3, 5죠. 2, 3은 이제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배 2개, 사과 3개, 감 2개, 배 3개, 사과 5개를 최대 12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12명. 그지? 12명. 그러니까 이게 6이라면, 만약 6이라면 이게 2배씩 되죠. 6, 이것이 4, 이것이 6이라면 이것이 6. 이게 6이라면 10이 되는데, 그때 6명한테도 나눌 수 있는데, 이때는 최대로 나눠주는 수는 아니잖아. 똑같이 나눠주는데, 12명이 최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6명한테 나눠주고, 1명한테도 다 나눠줄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그런 식의 문제예요. 이렇게, 일단 이것을 해석이 가능해야 되겠어요. 근데 두 번째 더 어려운 것은, 여기 각각, 사과, 감과, 감은 50개인데, 사과는 69개고, 배는 77개죠. 근데 감은 어떻게 했어요? 감은 2개가 남죠. 2개가 남으니까 여기다 1을 빼. 그리고 사과도 2개가 남어. 1을 빼. 근데 배는 3개가 부족하죠.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똑같이 나눠준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자, 여기서 이것은 2개가 남죠. 그러니까 2개를 빼고, 남는 건 빼고, 모자른 건 더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갖고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래요? 거의 다 풀었어요. 이거 이제 아까 전 페이지에 나왔던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연합하면 답이 되기 때문에 단 이 해석이 어려워서 그지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구하는 다음 같은 어떤 최대 공약수의 원리, 그리고 과일을 받는 최대 사람이라는 원리와, 그리고 각각 한 사람이 받는 사과, 배, 감과 배, 사과의 개수를 구하라. 총 개수를 구하라도 문제 나옵니다. 개수.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한 개수는 이제 아까 2, 3, 5가 되니까 10개씩, 이제 10개씩 받는 거겠죠. 10개씩. 이런 식입니다. 12명이 각각 10개씩 받는 거예요. 개수는 2개, 3개, 5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하나를 풀면서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거의 다 풀어본 문제니까 정리만 좀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구하면 이제 48이 되는 거고, 이거 구하면 72가 되는 거고, 72. 요게 이제 5개가 남고네요. 그죠? 5개가 남는 겁니다. 아까 2개가 아니라, 여기. 2개, 5개가 남으니까 5를 빼야 돼. 이것도 72가 돼요. 그러니까 수가 3개 아니라 72, 2개니까 이 2개 갖고 구하는 거죠, 2개. 48과 70의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 그것은 구했죠. 48과 70의 최대 공약수 구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것은 24가 나왔어요. 24. 그래서 이것은 각각 이것은 아까 24 곱하기 2였고, 이것은 24 곱하기 3이었죠. 이것도 이제 24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건 똑같으니까 이제 3개 아니라 2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최대로 받는 사람은 이제 24명이고, 그때 몇 개씩 받는 겁니까? 2, 3, 3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8개씩, 2개, 3개, 3개. 각각 감, 배, 사과를 2개, 3개, 3개씩 받는다. 최대 받는 인원은 24명이다. 자,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최대 공약수 문제인지 최소 공개수 문제인지 많이 풀다 보면 아는데, 여러분이 몇 문제를 안 풀면 그 내용도 쉽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감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오래돼서 감을 잃은 지가 오래되고, 그 전에, 알았나 싶을 정도의 기억이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었나? 라고 하는 기억.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거 다시 안 볼 줄 알았는데, 그지?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때 가끔 나왔지만 다시 안 볼 줄 알았는데, 웬걸? 다음 같은데, 직무능력 검사에 자꾸만 나와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게 많아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면, 자, 올해 대한고등학교 1학년 전체 신입생은 남학생 14명, 여학생 134명, 136입니다. 한 반에 남학생 A명, 그리고 여학생 B명을 배치하여 대륙 많은 반을 편성하려고 한다. 그때 A 플러스 B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제 그 내용, 그지? 되도록 많은 반을 편성해야 된다. 이 반을, 그것이 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똑같이 봤던 뭐 48과 72가 됐을 때, 이건 이제 24가 나오고 2가 나왔고, 이건 24가 나오고 3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이게 이제 48과 72가 남학생, 여학생이라면, 이렇게 2명, 3명. 그러니까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을, 그지? 5명을 24반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반을 뭐 배치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최대 반 배치는 이제 이것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아까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최대 공약수가 8의 8. 그래서 144는 이것은 8 곱하기 18이 되는 거고, 얘는 8 곱하기 1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남자 18명, 여자 17명을 최대 반이 8반이 되는 거죠, 8반. 그때 이제 한 반은 18 더하기 17이니까 35명이 한 반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각각 남자는 18명, 여자는 17명, 그때 반은 최대 8반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최대 공약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까요? 다음과 같이. 아까 이제 잠시 나왔던 건데, 이제 가로가 440, 세로가 520이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다른 길이가 있겠죠. 이렇게. 이것이 세로가 520, 가로가 440이야 돼. 직사각형 모양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최소한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네 규퉁이는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간격이 이 간격도 똑같아야 되고, 이 간격도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때 이제 이 간격, 그리고 이 간격이 얼마이지만 이것이 이제 최소한의 몇 그루를 심는가 하면 이 간격이 최대됩니다. 최대 간격으로 심어야죠. 근데 이것도 딱 나눠 떨어지고 이것도 네 규퉁이도 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딱 나눠 떨어지는 네 규퉁이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딱 나눠 떨어지는 그때 이제 간격이 이것이 최대 간격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최대 간격을 구했을 때 이제 이 심는 나무는 그전에 구해봤죠, 우리가. 이렇게 네 규퉁이까지 심는 나무를 일정하게 심는 문제를 구해봤잖아.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다음 풀리는 문제야. 자, 일단 최대 간격. 최소한 몇 그루를 심어야 되는가는 이것은 최대 간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죠. 최대 간격은. 예를 들어서 최대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0m라는 다면 이것은 양쪽에 못 심잖아요. 그지? 이 440이니까 양쪽에 못 심어. 40은 어떻게 냐? 이게 40이 답이 될지 모르는데 40 되면 이거 심죠. 그지? 이것은 6도까지 이것이 40으로 나오면 11하니까 이거 12개 심는 거고 이것도 40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40이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저는. 얼뜻 보이는 게 40이라서 했는데 40이 또 답이 되겠네. 자, 아무튼 여러분이 40이 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딱딱 나눠 떨어지도록 우리가 심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몇 그루를 심어야 되는가? 그 말은 이 간격이 최대가 되는 최대의 간격에 관한 문제다. 이런 걸 여러분한테 힌트를 줬으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봤죠. 그러니까 440에 520이니까 이건 얼뜻 봐도 40이 이제 걸리거든요. 이게 40. 이제 아까 40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11이고 이건 4일은 4. 그리고 4일은 4. 4, 32.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440은 40 곱하기 11이고 이것은 40 곱하기 13이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이게 4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0마다 심어야 돼. 그럴 때 이것은 이제 11이 되죠. 이쪽이 11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 이게 1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40으로 심으니까 사실 이것은 11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죠. 또 구하려면 이것은 11이니까 2를 더해야죠. 그죠? 12. 이것이 12야.
12 더하기 이것도 12가 되는 거고, 요것은 13이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14. 이것의 2배. 그러면 이거 2배 들어가니까 여기다 4를 빼줘야죠. 이것이 또 그지? 4번이 중복되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레길을 다 구하자. 둘레길을 구하면 이것은 440의 2배니까 이제 880. 그 다음에 이것의 2배니까 이것은 1040. 이 둘레길이죠. 이걸 40으로 나눠주면 돼요. 40. 그러면 이때 이것이 이제 심는 나무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때 나무의 간격은 얼마고? 40이고. 자, 이거 심는 방법, 나무를 심는 방법, 이제 뺑 돌려가면서 심는 방법은 앞에서 배웠거든요. 자, 그렇게 구하다 보면 이것이, 그지? 구하는 답은 이제 48그루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최대의 공약수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는 그 정도 보고 이제 사실 더 문제가 있긴 한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 공배수 이제 최대 공약수랑 이제 어떤 짝으로 나와주는데, 여기서 본다면 이제 가장 작은 대수인한 가장 적은 이런 뜻이 있는 문제. 그래서 두 가지 수를 나눌 때 수 중 두 가지 이상의 수로 나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 이게 이제 최소 공배수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런 거보다 이제 이런 거, 특히 이제 출발 간격이 다른 두 교통수단이 동시 출발할 때 다음에 동시 출발하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톱니바퀴가 어떤 이제 바로 맞물려서 돌 때 바로 두 톱니의 어떤 톱니바퀴의 최소 공배수가 이것이 바로 이제 맞물려서 돌 때 몇 번 만에 만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본다면 아까 똑같은 이제 72와 48 본다면 이것은 24 곱하기 2였고 이것은 24 곱하기 3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4 곱하기 6이 돼 갖고 아까 이제 64 24 이제 6 22 144가 되죠. 144. 144가 이제 최소 공배수예요. 144는 이것에 보다시피 이것에 이제 2배수가 되고 이것에 3배수가 되는 거죠. 3배수. 그죠? 이렇게 2배수, 3배수. 이것에 2배수, 이것에 3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4가 이제 최소 공배수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톱니바퀴가 72개랑 48개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면 얘가 2바퀴 돌 때 얘는 3바퀴 돌면서 그지? 맞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144가 톱니바퀴가 맞춰지니까. 또 이제 어떤 출발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하나가 72시간이고 하나가 48시간이다. 하나는 이제 고속버스인데 그죠? 어떤 A 노선은 72시간, 한 노선은 48시간이라면 결국 이제 동시에 떠나면 이것은 144분마다 이건 동시에 떠나겠죠. 144분마다 동시에 떠납니다. 얘는 몇 번? 2번. 얘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동시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직사각형 타일 문제는 이제 중학교 측에서는 봤지만 실제로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직사각형을 모여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문제. 직사각형을 모여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문제는 최소 공배수 문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는데 문제가 나온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실제로 이 NCS 유형의 문제 나올 때는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보는 그런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심부름 시켰을 때 어떤 택배를 또는 택배가 아니라도 이제 고속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거래처에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실어 놓으면 그지? 자동적으로 이제 거기서 내려서 이제 또 거기다 배달돼 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거 갖고 이제 문제가 몇 번 나와줬어요.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이제 최소 공배수 문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이 1번 보면 버스는 10분마다, B버스는 8분마다 한 대씩 출발한다. 두 버스 모두 운행 시간이 7시부터 9시, 9시부터 20시다. 동시에 출발하는 것은 몇 번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어색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그치? 7시부터 8시 이제 동시에 떠나겠죠. 이때 동시에 떠나고, 이때도 이제 동시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떠나는 것은, 여기서 7시와 5시에 동시에 떠난다. 그런 가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운행 시간이 그랬다는 말은 그 말이 이제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동시 출발하는 건 몇 번인가? 그럼 맨 처음에 떠나는 것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의식하면서 한번 풀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지 글을 의식한 거거든요. 그 처음 출발할 때까지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총 몇 번이다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지금 7시부터 9시까지 처음 같이 동시 출발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에 그지 7시부터 동시 출발하고 5시부터 동시 출발한다. 동시 출발한다는 가정이 있고 나서 그지 그 다음에 그것까지 다 세는 거야. 여기 오전 7시, 오후 5시 동시 출발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줘야 돼요. 자, 한번 구해볼래요? 그죠. 여기 이제 10분과 8분이기 때문에 10분과 8분, 뭐, 해보나 마나, 이건 40분이죠. 이것이. 최대 공약수가, 최소 공배수가. 자, 2로 하면 5가 되고, 2로 하면 4가 되기 때문에, 2가 이제 최대 공약수, 그래서 여기 5, 4, 20, 2를 곱하면 40, 40분이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이것은 40분마다 한 번씩 간다는 거죠.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니까 이것이 40분마다 되는 것은 이제 몇 시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40분마다, 그러니까 이것이 120분이죠, 120분. 그래서 40분을 나누면 3회. 예.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4회겠네요, 4회. 4회. 여기 이제 출발하는 시간이니까, 이것이 7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40분마다 이게 4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면 이것은 몇 회? 한 번, 두 번 더 나오죠. 6회. 합쳐서 10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죠? 어떤 여러분이 문제가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다시 교정을 받긴 했는데 이것은 그전 책이기 때문에 교정본 내용이 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PDF 파일을 여러분이 주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이런 거 출발하는 시간도 아니고 운행 시간이 이것도 7시부터 9시에 또 떠나잖아요. 9시에 떠나는 거냐? 아니면 떠난 시간을 보느냐 아니면 9시까지 끝나야 되느냐 그제 종점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시 출발하는 것이 또 동시 출발하는 것은 각각 그제 운행 간격이 다른 동시 출발 문제는 이것은 최소 공배수 문제다라고 이런 문제를 알고 풀면 돼요. 그런 것만 알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 만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이제 톱니바퀴 문제죠. 자, 톱니바퀴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 바래요. 자, 됐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그대로 여러분과 해석한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70과 98에 70과 98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요 14가 이제 최소 공배수 이것은 5배수 7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인 LCM을 구하면
14 곱하기 9 곱하기 7이 돼서 이제 490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490이라면 이것이 14배죠, 14. 이것이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톱니바퀴가 처음 맞물린 것은 x가 얘는 이제 5바퀴 돌고 얘는 5와 7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는 7바퀴 돌고 얘는 5바퀴 돌았을 때, 그지? 이것이 490이 최소 공배수니까, 최대 공약수니까 각각 이것을 70과 98로 나누면, 이것은 각각 이렇게 이게 7과 5가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90을 7로 나누면 7, 7, 7, 49. 그리고 490을 98로 나누면 5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7바퀴 돌고 5바퀴 돌면 이것이 7바퀴 돌고 5바퀴 돌면 이것이 490 된다는 뜻이야. 요것은 7 곱하고 요것은 5를 곱하면 이것이 490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7바퀴, 5바퀴 합쳐서 12바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최소 공배수는 490이라는 거, 이걸 갖고 구한다면 이것이 몇 바퀴 돌았을 때 만나는 걸 구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이제 톱니바퀴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NCS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 공장 이런 데서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도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것이 우리 교재 2번 문제였어요. 2번 문제. 자, 한 번 문제 더 볼까요? 한 문제를 더 볼까요? 이것은 이제, 자, 아까 유형과 좀 다르게 여러분과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이거를 어떤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자르는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르고, 이래서 이렇게 네 개 따른다. 그래서 이것이 정사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문제는 이것은 그지 GCM 최대 공약수 문제입니다. 그때 요 간격이 이것이 한 변의 길이가 최대 공약수 되는 거야.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문제. 이건 이게 아니라 한 변이 13이고 한 변이 13이고 한 변이 15가 되잖아요. 이렇게 13과 15를 이걸 붙여갖고 이것을 정사각형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정사각형이 되게 만드는 거야. 길이가 각각 다른 거를 정사각형이 되게 만드는 문제. 이것은 지금 방금 보는 최소 공배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가 이제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이것은 전체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문제는 최대 공약수 문제. 각각 직사각형을 이제 모아서 전체 정사각형을 만드는 문제는 이것은 최소 공배수 문제예요. 그래서 13과 15를 보면 사실 이 자체는 서로 공약수가 없죠. 공약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닌데, 공약수가 없단 말은 이것과 이것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13 곱하기 그냥 15가 되는 겁니다. 13 곱하기 15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15개, 얘를 13개 만들면, 자, 이게 되겠죠.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보다 예를 들어서 12, 15, 12, 15라면 이게 더 좋은 문제가 될 텐데, 12, 15라면 이것은 뭐가 돼? 이것은 4, 3, 12, 이것은 5, 3, 15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3이 최대 공약수고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5니까 5, 4, 20에 60에 60.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최소 공배수는 60이기 때문에, 그럼 12개가 이것은 그지? 12개가 4개 들어가는 거고, 얘는 12개, 얘는 15cm가 3개 들어가는 거잖아. 15cm가, 다시. 얘가 12와 15면, 4, 3, 5, 4, 20에 60 맞죠? 60이고, 60이면 얘가 5개. 얘가 4개죠, 4개. 그러니까, 이게 12, 15라면, 만약 12, 15라면, 얘가 5개, 얘가 이렇게 4개. 그러면 이것이 60 된다는 거죠. 정사각형, 그지? 60. 12에 5개, 60. 15에 4개, 60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소 공배수가 60이 되는 거고, 그때 이것은 4개, 5개니까 5, 4, 20개가, 그지? 타일이 4개, 5개에서 20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13과 15가 이 자체가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15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15 곱하기 12개수, 15 곱하기 13개수죠. 15 곱하기 13개수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타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숫자가 별 의미가 없고 이런 문제까지 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해놨는데 반드시 어떤 최소 공부에서 구하는 문제에서 뭐 이런 식의 의미를 좀 포함되는 문제로 다음에 바꿀 때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부에서 관한 문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그 다음 보면 뒤에 보면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수리 응용 문제가 있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드렸습니다.